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2020년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586가구를 대상으로 전액 도비 6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형 정책마켓 사업에 선정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4개 시군과 함께 비용을 지원하는데 도비와 시군비 각 50%씩 총 6억 3,200만 원이 투입된다. 도와 14개 시군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독거노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750가구를 선정해 습기 제거와 공기 정화, 기능 등을 갖춘 50만 원 상당의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는 5월 21일부터 시작해 혹서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올해 특히 일상생활이 힘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는 에어컨이 무더운 여름철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품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내 프리랜서들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모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 수익, 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 조사를 마치고 정책 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실태 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라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고용 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다음은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 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언택트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가운데 한국은 재택근무, 온라인 계약, 원격 진료 등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를 실험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택트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언택트 서비스 이용 경험은 금융, 구매가 각각 26.9%, 25.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중점 육성 분야로는 원격 의료, 원격 근무 순으로 나타났다. 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 또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언택트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 88.3%는 원격 의료에 찬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원격 의료가 합법화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은 정보보안 기술 개발 및 제도화라고 응답했다.
현행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 저조, 소통 어려움, 기술적 문제 등의 이유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원격 학습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학습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가상현실, 게임 등 에듀테크 기술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경험자 10명 중 8명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사이로는 출퇴근 시간과 비용 절약, 업무 자율성 향상, 업무 능률 향상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재택근무 경험자의 81.6%는 원격 근무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며 원격 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문화 개선, 스마트 오피스 등 공용 사무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언택트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언택트 혁신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고 조언했다. 배영임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언택트 혁신 허브 도약을 위해 디지털 이노베이션 랩 구축, 원격 공공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운영, O2O 학습 플랫폼 개발, 보급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양상을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일부 조선의 도자, 수공업에서 산업화의 길로, 2부 제국주의 시대, 쓰임의 도자에서 창작의 도자로 등 총 2부로 구성됐다. 일부는 개항 이후 일본 자본 유일의 영향으로 전통 수공업에서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국내 도자, 산업의 발전 과정과 외사기라고 불리는 일본산 수입자기의 유행 속에서도 지속적인 민수용 그릇의 생산, 유통을 통해 국내 도자 전통을 지켜온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1940년대 우리 자본으로 시작된 횡남사, 밀양도자기 등 국내 산업도자의 근간을 이루는 국내 기업들의 초기 생산품을 만나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일본의 문화재 침탈에 의해 고려 청자를 왜곡시켜 만들어진 재현청자가 국내 예술도자의 탄생에 영향을 준 과정을 그린다. 이를 통해 시작은 침략적 자본주의였으나 유근형, 황민춘 등 선조들의 기술로 명맥을 이어온 우리 도자의 예술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경기도자 박물관 기획전 근대도자 산업과 예술의 길의 서다는 오는 8월 30일까지 경기도자 박물관 1층 기획전 시실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생활 방역 기간 중 입장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기획전은 격동의 시대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산업성과 예술성을 갖추게 된 근대 도자의 역사적 배경을 폭넓게 조명하고자 기획됐다며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도자의 우수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의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추후 3D로 제작된 온라인 전시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